TV로 떠나는 7번 국도 여행. 흔히 이걸 가리켜 인생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명숙 누님은 지금 잘 모르시는 눈치인데요. 뭔지? 인생의 축소판요? 예.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보자. 여행? 아니면 바둑? 아하. 뭐 그것도 좀 그렇답니다만 제가 원하는 정답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일주일을 가리켜서 인생의 축소판이라 그래요. 네, 특히 직장인들이 그런 마음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요일별로 우리가 좀 대하는 마음가짐이 달라지거든요. 네. 그럼요. 일주일의 시작인 월요일에는 자기 통제력이 중요하고요. 화요일에는 동기부여를 해야 하고 일주일의 가운데를 향해 가는 수요일에는 방향성을 잘 잡아야겠죠. 또 목요일에는 슬럼프를 극복하고 의미를 찾는 요일입니다. 이렇게 의미를 다 부여하니까 일주일이 너무 길게 느껴지는데 금요일은 말이죠. 금요일은 건강한 자존감을 점검해 봐야 되는 그런 날이래요. 네. 토요일은 뭘까요, 그럼 누님? 토요일은요. 네. 그냥 단어만 딱 들어봐도 너무 행복스럽지. 그렇죠. 토요일과 일요일은 행복의 실체를 찾고 행복을 향해서 조금씩 더 나아가는 그런 날이래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후회 없이 열심히 살면 그게 또 우리 행복하고 성공한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주일을 길게 펼치면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자, 우리 이웃들의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7번 국도 오늘도 출발합니다. 요즘 제 가슴을 뛰게 만드는 명언 아닌 명언이 있습니다. 배우라는 직업은 평생 배워야 해서 배우다. 네, 배우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에 확 와닿더라고요. 근데 네. 그 얘기는 배우라는 직업뿐만 아니라 네. 저도 그렇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인가요? 이제 새 학기가 돼서 그 학생들이 이제 입학을 하잖아요. 그 학생들이 학자나 그 학생들을 이래 보호하는 부모, 학부모의 학자나 네. 다 배울 학을 쓴다니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 아이들의, 아픈 아이들의 몸과 마음까지 따뜻하게 치유해주는 동해시 통합발달센터의 하루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은 얼마 전 새롭게 문을 연 동해시 통합발달센터를 찾아왔습니다. 이곳에서는 장애 아동들을 위해 다양한 교육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교육들이 운영되고 있는지 함께 만나보시죠. 지난 2019년 천곡동에 문을 연 후 최근 이용객 증가로 올 3월 초 부평동으로 확장 이전한 동해시 통합발달센터의 하루를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동해시 통합발달센터가 새롭게 단장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네네. 어떤 분과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까요? 네, 저희 이쪽에 계신 저희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센터의 팀장을 맡고 있는 심효성 과장입니다. 동해시 통합발달센터는 어떤 곳인가요? 저희는 장애 아동들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제2차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에서 2차 예방이라는 게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변화할 수 있는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컵을 이쪽에 있는 거 이쪽으로 옮길 수 있게끔 도움을 요청한다거나 아니면 조금이라도 이야기를 통해서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을 저희가 아이들과 같이 그런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의 변화를 일으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동해시에 거주하는 만 2세 이상, 12세 이하 장애 아동들을 대상으로 아동 1명당 주 2회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애 아동 가정의 경우에는 엄마들이 경제적으로도 많이 부담을 가지시고 이 장애 교육 자체가 금액을 교육 자체가 일반 학원처럼 굉장히 싼 게 아니라 회당으로 받고 그 회당 교육비가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는 아동에 대한 교육비를 약간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이런 센터가 생긴 거고 그리고 적은 금액을 통해서 저희가 질 높은 교육을 드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선생님들도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언어와 미술은 물론 감각 통합 치료 수업을 3명의 특수교사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준비하는데요. 이를 위해 매일 꼼꼼한 체크는 기본입니다.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을 좀 더 많이 하는 걸 보인다고 하셨거든요. 지금 안에서 수업에 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어떤 이야기 나누고 계신 거예요? 이제 신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저희 센터의 어떤 회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일단 저희 선생님들마다 갖고 계신 이제 전문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이 분야를 이제 통합된 어떤 안충제를 제공하기 위한 솔루션을 이제 위해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어떤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계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동해시 통합발달센터의 작업치료사로 근무하고 있고요. 제가 담당하는 프로그램은 이제 작업치료와 이제 감각통합치료라는 분야입니다. 감각통합치료라고 하면 어떤 거죠? 이제 작업치료의 이제 치료 분야 중 한 분야인데요. 이제 아동이 살아가면서 신체나 외부 환경으로부터 어떤 감각 자극들을 받을 때 그 감각 자극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이제 일상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치료 분야입니다. 오늘은 작년 봄부터 센터를 이용해온 영훈이를 만나기로 한 날. 어머니 항상 이렇게 매일 픽업을 오시는 거예요? 네네, 등하교는 매일 데리러 오고 아침에 이제 뭐 애들 큰 애도 이제 등하교 시켜야 되고 해서 매일 같이 그냥 하고 있어요. 학교 수업을 마치면 바로 센터로 이동하는데요. 농어촌학교 아이들의 발이 돼주는 에듀버스 같은 이동 차량이 지원된다면 부모님들의 수고를 조금이나마 덜 수 있지 않을까요? 센터까지는 차로 20분 남짓. 그동안 꾸준히 감각 통합 치료를 진행한 덕분일까요? 오른쪽 편마비가 호전되면서 자신감도 생기고 성격도 한층 더 밝아진 영훈입니다. 안녕. 왔어, 영훈아? 미안, 선생님. 왔어? 자, 긴장하지 말고. 네. 꽉 잡아, 영훈아. 간다. 자, 준비. 시작. 쭉. 균형을 잡기 위해 다양한 감각을 자극하는 천천히. 감각 통합 치료. 오른발. 영훈아 항상 보면서 하는 거 잊지 마. 우리 영훈이 오늘 컨디션 괜찮아요? 네. 오늘 어떤 활동한 거예요? 운동. 우리 영훈이 운동 좋아해요? 원래는 싫었는데 여기는 운동이 아니고 약간 노는 느낌이에요. 학교 수업이 재밌어?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게 재밌어? 여기? 여기는 왜 더 재밌을까? 여기는 학교는 앉아있기만 해서 심심한데 여기는 활동을 많이 하니까 좀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그렇게 활동하기 동해시는 좀 괜찮은 편이야, 그 시스템이? 동해시 같은 경우 일단 작업치료 아동을 담당하는 작업치료사가 일단 동해시에는 저 혼자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기관이 생기면서 이제 제가 이제 이곳에 와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기관들이 더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센터만 해도 대기하는 아동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아동들을 조금 안을 수 있는 이제 새로운 선생님들이 조금 생겼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고요. 네네. 제가 미숙아로 아기를 낳고 1.8kg 8개월 만에 글쎄는 처음에는 많이 걷지도 못할 수도 있다는 그런 판정도 병원에서도 지켜봐야 계속 그냥 치료를 해야 된다. 입원 치료를 계속 했었고요. 그때도 여기 와서 일단 지금 오른쪽이 조금 양쪽 다 심한데 오른쪽이 조금 심한 편이거든요. 손에 지금 경직이 돼 있는데 그다음에 여기 다니면서 오른손이 약간 자주 좀 풀린 것 같고요. 쓰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아무튼 이 와서 애가 되게 좋아하고 밝아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센터를 이제 그 기간이 다 하면 그 이후에 좀 이제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 좀 있으실까요? 아직 알아보지는 않았거든요. 확실히요. 다른 기간이 있다는 거는. 근데 여기서 지금 기간이 동해시에서 여기 원래 좀 기간이 좀 늘려졌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그런 바람이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이 좀 많으실 것 같아서. 아무래도 없어지면 저희 애들은 진짜 운동은 평생 해야 되는 그런 것도 병원에서도 뭐 수술도 언젠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경우거든요. 내변병 같은. 아이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이가 자라면서 그냥 밝게 한 그냥 인격체로서 다른 사람 시선도 물론
보통 애들하고는 틀리지만 영훈이가 그랬거든요. 여기 오면서 선생님 여기 자기가 열심히 해서 여기 취직하고 싶다고 선생님으로 가서 네, 그런 말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렇게 밝게만 커서 자기가 진짜 자기도 자기 같은 경우 애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꼭 그렇게 되고. 특수교사와 1대1 맞춤형으로 진행되는 발달치료 프로그램. 우리 아이들이 장애를 넘어 새로운 희망의 꿈을 키우는 공간인 통합발달센터가 더 많아지길 바랍니다. 장애 어린이들을 보살펴주는 이제 동해시 통합발달센터가 더 넓은 곳으로 이전해서 우리 아이들이 좀 더 편하고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생활할 수 있게 된 건 참 좋은데 아쉬운 점은 이게 동해시에 딱 한 곳밖에 없다는 거죠. 예, 맞아요. 아 키우는 엄마들 마음은 뭘 한 개라도 아를 위해서 좀 더 해주고 싶고 또 아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아를 위해서 뭐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고 이러는데 이런 기회가 좀 많지 않다 이니 좀 아쉽네. 네. 센터 프로그램을 기다리는 아이들이 10명이 넘는다고 하니까요. 앞으로 통합발달센터가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몸과 마음이 더 건강해지고 더 밝게 생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궁금했던 이야기들을 전문가 선생님을 모시고 들어봤었죠. 아이 근데 나는 아직도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네, 맞습니다. 매일같이 기사도 나오고 또 이런저런 소문도 많은데 이걸 얼만큼 걸러들여야 할지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혼란스럽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뭐 보도도 넘쳐나고 정보도 넘쳐나고 주변에서 하는 얘기도 너무 많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도 이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서 여러 얘기들이 있는데 과연 잘못된 건 없는지, 루머는 없는지, 가짜 뉴스는 없는지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예방접종을 하면은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가 그것을 인식해서 중화항체라는 거를 만들게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면 이 중화항체가 바이러스에 달라붙어 갖고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것이 예방접종의 원리거든요. 네. 우리 몸에서 항우를 만들게끔 한 그런 원리로 이제 백신이 만들어진 것이죠. 백신은 이물질이란 말이에요. 우리 몸에서 봐서는 들어오지 말아야 될 이물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이물질을 제거하는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면역 반응 과정이에요. 그렇지만 뭐 상황이 워낙 엄중하다 보니까 그래도 맞아야 된다. 그 백신을 맞으면요. 네. 치매에 걸릴 수 있다는 얘기도 있고 불임이 될 수 있다는 얘기도 들리거든요. 네. 이거 루머지요. 물론 루머인데 그 백신 속에 불임과 관계되는 성분이 들어있다. 그래서 불임이 된다라고 뭐 하고 뭐 제가 찾아보니까 뭐 엄청 비율로 높다라고 그렇게 막 놀아요. 인터넷상에서 네. 막 돌다 보니 의학자들이 봐서는 현재까지는 나타난 적도 없고 네. 두 번째는 임신부를 상대로 테스트도 사실 거의 못했어요. 테스트한 부분에서도 없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 의학자들은 이거는 말도 안 된다, 루머다. 치매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명백하게 가짜 뉴스네요. 그렇죠. 네. 누님 누구랑 무슨 얘기를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 한 사람 맞으면 불량인데 거기에 식염수 섞어서 막 맞아요. 6-7명씩 맞게 한다. 그건 이제 그분이 잘못 알고 계시는 건데요. 이것도 가짜 뉴스인 거죠, 그러면? 아니요, 그건 가짜가 아니라 잘못 아는 거예요. 아, 잘못한 겁니까? 자, 화이자 백신은 네. 동결 건조라고 해갖고 그걸 만들면 0.45cc 정도가 돼요. 거기다가 생리식염수를 1.4cc를 섞어서 합해서 2.2cc를 만들어서 그거를 6명에게 나눠주게끔 돼 있는 원래 그렇게 6명 나눠주는 거예요. 6명이면 1.8cc잖아요. 예. 근데 2.2cc란 말이에요. 그거를 정확하게 뽑아서 주사를 하다 보면은 6명이 아니라 7명을 놔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주사기 진짜 잘 만든다.
그게 우리나라만 아니라 그 외국에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K 주사기잖아요. K 주사기가 이제 그런 예. 효능이 있어서 자부심을 갖고 했는데 사실 딴 나라도 있었고요. 화이자 백신은 6명을 놔줄 수 있는 거를 7명까지 되고 아스트라제네카는 10명 놔줄 수 있는데 11명 내지 12명도 가능하다 하고 해서 그것마저도 우리나라에서는 대단하다, 잘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가 좀 나오겠지요. 예. 저도 소문을 하나 들었는데요. 네. 백신을 맞으면 유전자가 바뀐다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것도 루머인가요? RNA 백신 같은 경우는 그 유전자를 잘 감싸갖고 우리 몸에다 주사를 하면은 이것이 우리 몸에 세포로 들어와서 그 세포에서 그 유전자가 아까 말씀드린 스파이크, 네. 항원을 생산을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항체가 만들어지는데 중요한 거는 이 RNA 이 유전자는 핵 속으로 못 들어가고 핵에 작용하지도 않고 세포질, 핵 밖에 있는 세포질에서 작용을 해서 항원을 만든단 말이에요. 거기서 만들면은 3일이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유전자에 영향을 줄 수가 없는 거죠. 아하. 결론적으로 루머죠, 이거. 아하. 역시 가짜 뉴스였네요. 가짜죠. 그렇군요. 근데 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저질환이 있거나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내가 평상시에 마스크 잘 쓰고 거리 두기 잘하고 손도 잘 씻고 그러면 내가 건강하게 지내는데 괜히 백신 접종해갖고 더 나빠지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에 백신 접종을 좀 미루겠다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걱정하는 거는 저는 이해는 해요. 예. 뭐 부작용이 좀 있고 그러다 보니 불안감이 있을 수는 있다고 저는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국가에서 전 세계도 마찬가지죠. 국가에서 계획대로 예방접종을 하려고 그러고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이게 화이자는 6명, 아스트라제네카는 10명이 맞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예약을 해서 10명이 딱 모여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한 명이 빠진다. 나 한다 해놓고 빠져버리면 버리거나 그걸 어떻게 중단을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교육에 의해서 맞는 거를 잘 따라주시는 게 좋고 거기서 나 못하겠다. 그렇게 하는 거는 뭐 본인 개인 사정이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전체를 위해서는 그 하는 게 좋고요. 대략 전 세계적으로 한 30% 정도 바이러스 백신을 안 맞겠다는 사람이 있나 봐요. 우리나라 연구에도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집단 면역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집단 면역 안 만들어지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일상생활이 과거로 돌아가기 어려워지는 거지요. 그런 걸 감안한다면은 가능하면 맞아주도록 노력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예방 접종을요 꼭 그러니까 맞지 않아야 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사례는 좀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세요. 우리 요즘 대장 내시경 많이 하잖아요. 대장 네. 세척제. 장 세척제 성분이 폴리에틸렌 글라이콜이라는 게 있는데 그 성분에 대해서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맞으면 바로 아나필락시스라는 게 와요. 근데 흔하진 않아요. 네. 우리나라 사람 그런 사람은 사실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과거에 1차를 맞고 난 다음에 굉장히 고생한 분들은 2차 맞지 마셔야 돼요. 왜냐하면 바이러스 벡터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살아있는 아데노바이러스라는 바이러스에다가 유전자 조작을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또 들어가면은 그 바이러스에 대한 그 우리 몸에 면역력이 생겨서 확 잡아먹으니까 네. 오히려 여러 가지 부작용이 더 심하게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맞아서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분은 맞지 말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현재 뭐 코로나 걸리는 사람 당연히 맞지 말아야 되겠죠. 자가격리 중인 분들은 모르니까 네. 맞지 말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임산부나 아직까지 유아 청소년들은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맞지를 못하는 거죠. 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말하는 기저질환자, 고혈압 있고 당뇨 있고 뭐 등등 그런 기저질환 자체가 있다 해서 맞지 말아야 될 대상은 아니에요. 그분들 반드시 맞아줘야 돼. 왜? 그런 분들은 걸리면은 말 그대로 치사율이 엄청 더 높아져요. 그리고 사회적 비용도 엄청 들기 때문에 네. 그분들이 예외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은 만약에 코로나19에 걸리게 되면 사망률이 엄청 높기 때문에 백신을 맞는 게 훨씬 안전하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어떤 예외 상황을 빼면 모두 다 좀 백신을 맞는 게 결국은 나와 우리
우리 공동체를 위한 아주 좋은 방법이네요. 그렇죠. 네. 일단은 뭐 우리가 이제 그 집단 면역을 이제 이루어야 되는데 그 집단 면역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세계보건기구에서 집단 면역의 기준을 인구의 한 60-70%가 항체를 생성해서 갖고 있을 때를 말하거든요. 네. 근데 대체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백신이 파이자 백신 한 95%, 아스트라제네카는 70에서 90% 정도 되니까 평균 한 80% 정도 보거든요. 전 인구의 70%가 맞으면 7, 8, 56%만이 항체를 형성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단 면역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90% 정도는 맞아야지 98에 72가 돼서 70% 넘게 항체 형성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 인구의 90% 정도는 맞아줘야지 집단 면역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근데 현실적으로 참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젊은 사람, 특히 네. 건강하신 분들이 이 지역 사회에 더 건강하게 하는 기여한다는 건 진짜 사명감을 가지고 백신을 맞으려고 해야지 네. 집단 면역에 도달할 수 있고 그러지 않으면은 제가 보기에는 어렵다고 봐요. 네. 우리 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백신 접종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상희 씨가 네. 네, 코로나 백신 접종 일정 네, 어떻게 되는지 좀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분기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표가 나가고 있는데요. 분기별로 내가 언제 맞아야 하는지 미리 점검을 하고 계시다면 좋겠죠. 그렇다면 또 어디서 맞아야 하는가 이것도 궁금하실 텐데요. 백신 그리고 접종 대상에 따라서 예방접종센터, 위탁 의료기관 또 찾아가는 접종을 하게 됩니다. 인터넷으로 사전 예약하시거나 콜센터 1339를 통해서 전화 예약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깔끔한 정리 고맙습니다. 네. 근데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원장님. 이제 백신 접종을 딱 했습니다. 이제 나는 코로나로부터 자유야. 나 이제 마스크도 안 쓰고 다니고, 밤 늦도록 나 막 술집 다니고, 사람들 엄청 만날 거야. 그동안 못 만난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건 어떻습니까? 그거는 위험한 일이죠. 마스크는 지금 봐서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종식됐다고 선언할 때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항체가 우리가 만들어졌다 해서 100% 안 걸린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걸릴 확률이 굉장히 낮아지긴 하지만 항체가 있어도 걸릴 수 있다는 거고요.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나 그런 것이 좀 완화는 되더라도 가능하면 습관적으로 마스크는 쓰고 그다음에 거리두기는 어느 정도는 항체 예방접종을 해도 네.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불안이라는 녀석은 루머와 불신을 먹고 크게 자라난답니다. 그리고 또 불안은 영혼을 잠식한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집단 면역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 중요한 백신 접종을 해야 하는데 정보가 좀 많이 넘쳐나고 여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진짜 좀 옥석을 가려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오늘 궁금했던 코로나 백신 접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내과 전문의 김남동 원장이었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백, 정선, 영월, 삼척하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딱 하고 떠오르시는 게 있을 겁니다. 바로 우리 대한민국 산업 근대화의 주춧돌, 석탄 산업이죠. 그럼 태백 같은 경우에는 석탄을 생산한 역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뭐 조사해온 게 있군요, 지금. 네. 그 역사를 알 수 있는 기록이 있는데요.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펴낸 조선광구 일람을 살펴보면 1921년 1월부터 석탄을 생산하기 시작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올해가 2021년이니까 무려 100년의 역사네요. 그러네요. 그러니 우리나라 석탄 산업의 1번지란 말이 그냥 붙여진 말이 아니래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 이 TV에서요. 네. 그 오래된 탄광의 그 모습 추억여행 한번 떠나보자고요. (1989년) 삼척 경동 탄광 모습이네요. 그러니까 시작하기 전에 저 조회 같은 걸 선 모양이래요. 안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맞네. 일단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안전 교육도 받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구호도 좀 위험하니까
봐. 저렇게 철저하게 요래요래 지켜야 된다. 이런 안내 문구도 많이 써붙여 놨네. 그럼요. 네. 아, 뭐 또 안전이다. 이렇게 구호를 외치네요. 네, 워낙 위험한 작업이니까. 저렇게 다시 한번 마음의 컨트롤 하시는 거. 네. 안전제일 스티커네요. 안전제일 스티커. 네. 예나 지금이나 안전이 맞아요. 최고입니다. 네. 오늘 또 안전하게. 네. 그러니까 제 현황판 만들어서 경각심을 좀 불러일으키고 그러는 거죠. 또 가족들도 출근할 때마다 얼마나 좀 걱정이 많이 되겠어요. 그럼요. 네. 오늘도 안전 딱 위에 써 있지 않습니까? 이제 들어가시나 봐요. 진짜 저 헬멧에 있는 불빛에만 의존해갖고 작업을 하러 가시는 거잖아요. 저희 태백 우성 탄광이네요. 오, 독서실이 있었네요. 그러게. 독서실도 있었네요. 아, 그러니까 저걸 타고 가실. 예, 인부들이 저를 타고 인차가 이제 굴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거죠. 아. 그러니까 나무도 갱도 안을 튼튼하게 만들려면 저런 나무도 필요한 것 같고. 지금 점심 시간인가 봐요. 도시락을 아침에 들고 들어가시는 도시락을 거구나. 들고 그 안에서 네. 드시나 맞아요. 봐요. 그렇죠. 아. 와, 꽤 많은 분들이 들어가시네요, 한 번에. 그러게요. 아유, 거리가 꽤 되는 모양이래요. 그 입구에서부터. 지하로 한참 들어가죠. 그 채굴 작업하는 데까지. 예. 네. 정말 어둡잖아요. 아유, 그렇죠? 진짜 불이라고는 딱 이마에 있는 그 불빛밖에 없네요. 그러니까요. 정말 깊이 들어가네. 진짜 불빛밖에 안 보이네요. 예, 한참은 내려가네. 이제 시작하시나 봐요. 아니, 도착을 해서도 어디를 또 내려가야 되는 모양이래요. 아, 그래요? 밑으로. 아. 철에 깜깜한 데 들어가서 하루 종일 작업을 해야 되니 참 어려웠겠네. 네. 가족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하신 거죠. 그리고 그림이 또 져서 그렇게 어두운 곳에서 이렇게 석탄 캔 거를 지금 이제 다시 실어 나르는 것 같아요. 저 촬영하셨던 분도 그날 고생 많이 하셨겠네요. 그러게요. 예. 진짜 이분들이 이래 애를 쓰셔서 우리가 이거 따뜻한 연탄도 쓰고 이랬었지 싶네. 참 고맙네. 이제 채굴 작업하는 거죠. 저렇게 하시고. 저게 이제 검은 보석이라고 불리는 석탄 아닙니까? 그렇죠. 네. 블랙 다이아몬드라고도 불리고. 저러니 꽃게이질로도 힘들고 네. 저런 걸 하나하나 캐서 저래 드릴 같은 걸로 저걸 다 깨서 이렇게 캐는 건가 봐요. 고된 작업일 것 같아요. 먼지도 많이 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진폐로 고생하시는 맞아요. 분들도 많고. 아유, 저 나무고 네. 진짜 저 정말 깊은 지하에서 저 땀을 뻘뻘 흘려서 저래 생산을 했구나. 저렇게 해서 옮기는 건가 봐요. 아유, 수고가 너무너무 많네. 화면을 보니 좀 뭉클하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윗세대들이 저렇게 고생해서 결국은 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 경제의 주춧돌을 놓은 거죠. 맞아요. 또 광부 같은 분들은 또 독일로도 파독 광부로 또 맞아요. 가셔서 네, 맞아요. 외화도 벌어들이시고 뭐 그랬잖아요. 맞아요. 저렇게 해서 또 저렇게 올려보내고. 해서 이제 위로 올리는 건가 보네. 드디어 아이고, 점심시간이에요. 진짜 뭐니 해도 저리 땀을 흘리고 일을 했으니 꿀맛 같은 점심시간이 많네요. 네. 대부분 뭐 이제 아내가 점심을 도시락을 싸주셨을 텐데 도시락 싸면서 아마 참 걱정도 좀 많이 되시고 네. 그랬을 거예요. 아유, 보온 도시락도 아니고 맛있겠다. 그냥 오랜만에 보네요. 근데 저 네. 양은 도시락. 저도 많이 먹었는데 어렸을 때. 일하고 먹으면 진짜 꿀맛이죠. 저는 이제 갱목 아이고, 작업하는 맞네. 거죠. 저거를 등에 지고 이래 하나 이래 올린 모양이래요. 석탄 작업 말고도 할 게 또 있구나.
그렇죠. 채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안전장치 같은 것도 필요하고 사전에 준비해야 될 작업이 많으니까. 네. 태백의 다른 탄광이네요. 네. 아, 갱목 여기서도, 작업. 저기서 네, 이제 하시네요. 갱목으로 지탱도 하고 저게 튼튼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러니. 저 하나가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러게 그러니까요. 말이래요. 아이고. 그래도 힘이 세네. 네. 저 사람 키 높이, 키 넓이 높이만 한 것도 그냥 덜렁덜렁 들어 옮기시고 이러시네. 진짜 구석구석 위험한 요소가 참 많았네요. 그러게요. 저것도 다 잘라서 하시고. 꽤 많이 필요한가 봐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가운데는 진짜 그 아버지나 뭐 삼촌이나 이런 분들이 광부로 이렇게 일하셨던 분들도 많이 계실 거 아니에요, 지금. 이 화면 보시면 좀 뭉클하실 것 같아요. 네. 예, 그렇죠. 우리가 자세히 몰라도 괜히 이렇게 엄숙해지고 그냥 괜히 고맙고 이러는데 실제 일을 하셨던 분들이 보면 참 감회가 다를 것 같아요. 네. 단합대회 하네요. 아유, 좋다. 네. 단합대회네. 힘든 작업이 있으면 저렇게 좀 예, 단합대회도 맞아요. 하고 야유회도 고기 구워 하고. 먹고. 네. 특히나 아유. 우리 아, 그 가마솥에 국도 끓이시나 봐요. 예. 그러게. 아유, 이게 뭐이지? 뭘까요? 육개장 같은데, 육개장이구나. 육개장. 아유, 얼마나 맛있겠어요. 저 야외에서. 삼겹살. 그러니 고기도 네. 같이 가족들하고 모여서 고기도 구워 먹고. 탄광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제 먼지를 많이 먹으니까 특히 이렇게 돼지고기 좋아하셨죠. 예. 아유, 얼큰해 보이네. 배고픈데요, 갑자기? 아이고야. 아빠 따로 왔나 봐요. 이선희 누나 노래가 나오네요. 진짜 우리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주춧돌이었고 한때는 진짜 산업 역군이라고 불렸던 맞아요. 네, 우리 탄광에서 일하셨던 분들의 노고를 우리가 좀 더 기억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희 씨는 물건을 좀 잘 버리는 스타일인가요? 제가 나름 미니멀 라이프를 추구해서요. 아, 미니멀 라이프. 네, 새로운 네. 거를 하나 사게 되면 원래 아하. 있던 물건은 좀 그만큼 정리를 하죠. 아, 참. 근데 요새 젊은 사람들은 네. 사실 물건 귀한 줄 뭐 아루. 맞습니다. 조금만 쓰다가 뭐 실증나면 행 내 꼰지고 이러지. 예. 그런데 이 물건도 나름대로 이래 오래 갖고 있다 보면 거기에 정도 쌓이고 뭔가 이래 추억도 있고 사연도 있고 아유, 나름 물건을 이래 오래 갖고 있으면 거기서 빛나는 뭐가 또 있어. 맞습니다. 그런가요? 네. 저는 잘 모르겠네요. 아, 그래요? 그러면 오늘 이곳을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옛 기억과 향수, 그리고 위안이 되는 물건들이 가득한 곳이에요. 자, 추억이 가득한 그곳으로 함께 가보시죠.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요, 예전 화교 소학교 자리입니다. 영동 지역 유일의 화교 학교였다고 하는데요. 학생 수가 점차 줄면서 폐교가 됐다고 하죠. 그런데 지금 이곳이 또 다른 추억의 공간으로 변신했다고 합니다. 궁금하시죠? 여러분들의 오랜 향수를 자극시킬 만한 공간 속으로 지금부터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세월의 흔적이 남아있는 옛 물건을 사고 파는 공간. 낡고 오래돼 더 이상 주인의 손길이 머물지 않는 물건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소중한 선물이 되는데요. 옛 추억과 시간을 사고 파는 만물 경매장으로 함께 떠나봅니다. 이곳은 한때 강원 영동 지역 유일의 화교 학교였던 강릉 화교 소학교 자리입니다. 강릉을 비롯해 속초와 고성, 동해, 태백 지역에서 유학 온 학생들로 북적이던 이곳은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들면서 지난 2014년 더 이상 입학생을 받지 못하고 문을 닫게 됐죠. 아이들 제잘되던 교실과 복도, 모두 나와 함께 뛰놀던 운동장. 학생들은 사라졌지만 이젠 다른 것들이 그 자리를 메웠습니다. 그 옛날 어디선가 보았음직한 물건들.
손때 묻고 세월의 흔적 내려앉은 오래된 가구까지. 와, 여기 뭐야? 저거는 예전에 저희 할머니 집에서 봤던 것 같은데, 이거 도대체 응답하라 몇 년도예요, 이거는? 없는 것 빼고 다 있습니다. 각종 민속품에 도자기, 옹기, 서양 앤티크 가구와 소품까지 그야말로 만물상이죠. 시간 여행이라도 온 듯 보는 이의 마음을 홀리는 물건들. 이거 보세요. 와. 일주일에 2번 이곳에선 경매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기 도자기, 그다음에 옛날 민속품, 민속 소품 이런 것들. 요즘은 볼 수 없는 것들 많이 들어오죠. 마치 시골 오일장에 온 듯 이것저것 뒤적이는 맛이 있죠. 이벌 두고 다 있어 세트로. 어디에? 이거. 세트로 다 있어. 네. 이 통째로 요거. 여기 보면 물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아니 이 물건들은 도대체 어떻게 모으시는 거예요? 처음 여기 장소에서 저희가 그 프리마켓 같은 걸 할 구상을 했는데, 그걸 하기 이전에 경매장을 통해서 물건을 쉽게 확보할 수 있다는 생각하에서 여기 경매장은 그 전국에 계시는 그 갤러리 분들이 물건을 가지고 옵니다. 강릉 시민분들도 집에는 골동품이 좀 있다. 그럼 가지고 와도 되겠네요. 저희가 그 경매장 하는데 그 목적 중에 하나도 거기에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보통 그 집에 쓰던 그런 물건들을 훼손하거나 아니면 그냥 버리는 경우가 허다한데, 그 아마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경매장을 통해서 그런 옛날 물건들이 거래가 되고 또 그것이 또 소중하다는 걸 경매장을 통해서 여러 시민들이 알았으면 하는 바람이 경매장 운영의 목적 중 하나입니다. 이곳을 만든 이유는 간단합니다. 너무 재밌어서. 처음엔 그저 일을 도와주는 수준이었지만 어느새 물건들이 그의 발을 이곳에 묶어놓았죠. 이젠 물건들에게 새로운 주인을 찾아주고 추억도 나눠주며 사랑방을 만들고 있는 아저씨. 요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이건 뭐예요? 이거는 아주 추억의 물건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구경 가기 힘든 그 옛날 가마 타고 시집 갈 때 그 신부가 급하게 용변이 보고 싶을 때. 이건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 네, 요거는 전기가 들어오기 전에 지금 한 50대, 60대 분들은 초등학교 그때 국민학교 다닐 때에 실제 이런 걸 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이제 부모님들이 이거 너무 밝게 해가지고 심지를 올려서 밝게 해놓으면 부모님들이 석유 딸린다고 심지 내리라고 그랬던 등잔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이거는 뭐예요? 이거 16mm 이거 영삭입니다. 영삭이. 그쵸, 영삭이 맞죠? 예. 야, 이걸 이렇게 제가 실물을 보네요. 이게 여기 필름에 이 작품명이 적혀 있는 것 같아요. 감독이랑 그 다음에 신성일, 맞습니다. 나경희 배우님. 맞아요. 야, 이게 제가 무슨 집에서 빔 프로젝트 해보던 거를 여기서 영상으로 이렇게 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꿈에도. 평소에 이렇게 전시되고 판매되는 물건들도 있지만 이곳의 진짜 하이라이트는 경매인데요.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 만물상은 경매장으로 변신합니다. 소문 듣고 구경 나온 어르신부터 마침 안 쓰던 물건을 팔려고 나선 아저씨, 좋은 물건 하나 건져볼까 하는 마음에 발길을 옮긴 어르신까지 애호가들 사이에 은근히 입소문이 났다고 하네요. 이 관심 있는 게 있으실 거 아니에요. 어느 쪽에 관심 있으세요? 제가 관심 있는 거는 이제 저는 주로 이제 가끔 이제 음향기기가 나오거든요. 음향기기나 이제 그 옛날 레코드판이나 뭐 이런 쪽에 좀 관심이 있습니다. 여기 오시면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이 좋죠. 좀 기다려지고 또 제가 찾는 물건이 또 나오면 또 기분이 좋고. 이 골동품의 매력은 뭔가요? 골동품은 일단은 사람이 나이가 들면 추억으로 산다 그러잖아요. 일단은 저한테 어렸을 때 아버지 어머니하고 생활하면서 봤던 그런 어떤 추억의 물건들이 이렇게 정감 있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항상 좀 가끔씩 어려울 때 위로가 되는 부분이 있고. 자, 인사드리고 경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디 마음에 드는 게 있나 좀 살펴볼까요? 빈티지 모양의 선풍기입니다. 자, 15,000원. 경매사의 걸쭉한 입담에 분위기는 금세 후끈 달아오르는데요. 저거까지 가져가. 살짝 감도는 긴장감, 그리고 웃음과 흥미까지 즐겁게 유쾌하게 옛 물건들이 주인을 만나고 건네지고 소통하기 시작합니다. 저렇게 쭉 보고 있는데 야, 이거 알짜들은 다 지금 가져가시는 것 같아요. 어떤 기준으로 구매하고 계신 거예요? 기준 없고 그냥 딱 봐서 마음에 드는 거 그냥 사는 네. 저는 원래 고서적과 현판에 관심이 아주 많은데 특별히 구할 수 있는 지역도 없고 또 여기 나오면은 뭐 아주 드물지만 가끔씩은 다른 그 민속품하고 같이 나오니까 매력이 뭘까요? 저렴한 가격에 필요한 물건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 아주 좋은 장점인 것 같습니다. 옛날 영사기 하나 갑니다. 근데 영사기를 사시면은 돈이 오가는 자리지만 사실 소소한 소품들이 버려지지 않고 필요한 곳으로 보내지는 과정이기도 한데요. 어느 구석 한편 방치됐던 쓸쓸한 시간을 유쾌하게 만드는 소박한 기쁨이기도 하죠. 앞으로 이 공간이 어떤 곳으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는지 또 향후 계획을 말씀 좀 해주세요. 이 경매장이 강릉 시민들이 와서 볼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저는 그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경매장뿐만 아니라 주말 장터 같은 것을 이제 조성해서 평상시 시민들의 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고자 열심히 할 것입니다. 내겐 필요 없는 물건이 누군가에겐 만족을 선사합니다. 새로운 이야기를 써나갈 물건과 또 다른 인연의 주인이 만났으니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 옛 시간과 그리운 그때 기억을 오늘로 데려와 행복한 추억을 더 많이 쌓아가시길 바랍니다. 와, 사실 저기에 제 네. 추억의 물건은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다 너무 새롭고 재밌네요. 저기 가서 구경하는 것만 해도 시간 가는 줄 모를 것 같아요. 그렇죠. 나는 그 옛날 물건을 보니 또 기억이 또 새록새록 나네. 나 옛날 어릴 때 집에 맨 있던 물건들이 맨 눈에 뻔히 띄고. 아니 그런데 오래된 물건이라고 그냥 내 던지는 게 아니고 네. 저래 또 새로운 주인을 또 만나니 또 그것도 정겹고 또 재활용도 되고. 이야 진짜 좋다 야 나는. 그렇습니다. 이게 막 가득 쌓여있는 물건에서 내 마음에 딱 드는 물건을 발견했을 때 뭐라고 외치겠습니까? 우리 신명숙 누님을 봤을 때 신봤다 이러잖아요. 이렇게 딱 마음에 드는 물건 만났을 때도 신봤다 이렇게 외치게 되는 거죠. 네. 우리 상희 씨처럼 젊은 세대가 요새 또 레트로 감성이잖아요. 그 감성에도 딱 맞고 추억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도 그 추억에 딱 맞는 물건이 있고 정말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시절이 그리운 분들도 한번 구경 가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야흐로 봄입니다. 날씨도 좋고 또 야외 활동도 많이 하는 그런 계절이다 보니까 좀 둔감해진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거리두기입니다. 네, 특히 주말 같은 경우에는 명소 곳곳에 인파가 몰리면서 코로나가 끝난 건가 착각이 들 정도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 이렇게 느슨해지다가 보면요. 언제 어디서 또 웃어 터질지 몰라요. 그리고 남들은 다 놀러 다니는데 나만 이러고 있나? 이를 생각하면 안 되고요. 네. 잘 지키는 사람이 있으니 이 정도다.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피로감도 쌓이는 게 사실이고요. 놀러 가고 싶은 마음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맞아요. 네, 하지만 우리 모두를 위해서 조금 더 거리두기를 잘 기억하고 또 실천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 주말도 건강하게 보내자고요. 7번 국도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